기초 물리학. 이번 시간에는 뉴턴의 제3법칙과 뉴턴 법칙 응용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운동에 관한 뉴턴의 제3법칙은 힘의 본질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로 힘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관점을 추가하는 단순한 법칙입니다. 만일 이 책의 모서리를 손가락 끝으로 살짝 밀면 책도 손가락을 되밀어서 손가락 피부가 약간 눌릴 것입니다. 더 세게 민다면 책이 되미는 힘도 커지고 따라서 손가락 피부는 더 많이 눌릴 것입니다. 이처럼 간단한 실험은 힘이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임을 보여주는데요. 이 중요한 원리는 뉴턴의 제3법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동에 관한 뉴턴의 제3법칙을 살펴보고 힘에 대한 뉴턴 법칙에 대한 응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기초 물리학을 학습할 김대중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운동에 관한 뉴턴의 제3법칙과 힘에 대한 뉴턴의 법칙들의 응용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운동에 관한 뉴턴의 제3법칙을 설명할 수 있고 힘에 대한 뉴턴의 법칙이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에 관한 뉴턴의 제3법칙. 자, 운동에 관한 뉴턴의 제3법칙에 대해 알아볼까요? 힘은 항상 두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데요.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다른 물체는 그 물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작용한다는 것이 바로 뉴턴의 제3법칙입니다. 즉, 물체 A가 물체 B에 힘을 작용한다면 물체 B는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물체 A에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낼 때 힘 F12처럼 아래 첨자를 써서 나타내는데요. 이는 1이 2에 작용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럼 다음 그림을 봐주세요. 물체 1이 물체 2에 작용하는 힘 F12는 물체 2가 물체 1에 작용하는 힘 F21과 그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이렇게 물체 1이 물체 2에 작용하는 힘을 흔히 작용력이라 하고 물체 2가 물체 1에 작용하는 힘을 반작용력이라 합니다. 기준으로 하는 물체에 따라 두 힘은 서로 입장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작용력과 반작용력은 과학적인 용어가 아니지만 편의상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모든 경우에 작용력과 반작용력은 중력, 전기력 등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고 같은 종류의 힘이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자유낙하하는 포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지구에 의한 중력으로 FG는 F2P인데요. 이때 E는 지구이며 P는 포물체를 말하며 그 크기는 mg입니다. 이 힘에 대한 반작용력 FPE는 포물체가 지구에 작용해서 포물체를 향해서 지구를 가속시키고 마찬가지로 작용력 FEP는 지구를 향해서 포물체를 가속시킵니다. 그러나 지구는 매우 큰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반작용력에 의한 가속도의 크기는 무시할 정도로 작습니다. 다음은 뉴턴의 제3법칙의 다른 예인데요. 망치가 못에 작용하는 힘 FHN은 못이 망치에 작용하는 힘 FNH와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뒤의 힘은 망치가 못에 부딪힐 때 망치를 멈추게 합니다. 뉴턴의 제3법칙에 대하여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벽을 손으로 밀면 그 벽은 같은 크기의 힘을 손에 작용합니다. 서랍을 닫을 때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서랍을 밀면 서랍 또한 손에 힘을 작용시킵니다. 즉,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다른 물체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그 어떤 물체에 작용합니다.
자, 이러한 뉴턴의 제3법칙은 많은 물리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벽을 세게 밀면 반대 방향으로 튕겨서 가속됩니다. 즉, 사람의 발이 앞으로 작용하는 힘은 반대 방향으로 그 사람을 가속시킨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로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벽이 발에 작용하는 힘이 그 사람을 가속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롤러스케이트장에 서 있다면 자신의 발만을 사용하여 자신을 움직이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무엇인가를 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림 역시 뉴턴의 제3법칙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보시다시피 작은 실험용 수레가 눌려진 용수철에 의해 튕겨지는데요. 그림 B와 C처럼 눌려진 용수철이 어딘가에 작용하는 힘에 의해 그 수레는 가속되고 수레에 작용하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그 수레를 가속시키는데요. 로켓이 날아가는 원리 역시 뉴턴의 제3법칙입니다. 로켓이나 제트기는 연소되는 기체를 매우 빠른 속력으로 분사해서 추진되는데요. 엔진은 분사시키는 힘을 기체에 작용하고 분사된 기체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로켓이나 제트기에 작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나 비행기, 글라이더 등은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날개의 위쪽 방향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공기가 날개의 아래쪽과 위쪽으로 흐르면서 아래로 휘어지는 힘을 작용합니다. 그로 인해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날개 위쪽으로 작용하는데 이것을 양력이라고 합니다. 비행기, 헬리콥터, 배 등의 프로펠러는 그와 같은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 추진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풍선을 크게 불었다가 넣으면 풍선은 바람이 나오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요. 로켓도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즉, 로켓의 경우 로켓 안에서 연료를 태우면 분사 구멍으로 가스가 힘차게 나오는데요. 이 가스가 나오는 반동으로 로켓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트 비행기도 이와 같은 원리로 날지만 로켓과는 달리 밖에서 공기를 빨아들여 연료를 태워나는 것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제트 비행기는 공기가 거의 없는 우주 공간 같은 곳에서는 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체가 가속되고 있을 때는 언제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물체를 가속시키고자 하는 것에 작용합니다. 아마 승용차나 버스, 비행기 등이 가속될 때 이러한 힘을 느껴봤을 텐데요. 자, 뉴턴의 제3법칙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나요? 뉴턴의 제1법칙과 같이 제3법칙은 수학적이라기보다는 개념적인 것이며 둘 또는 그 이상의 물체끼리 상호작용할 때만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상호작용력이라는 말로 생각하면 그러한 상호작용에서 원인과 결과를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봐주세요. 컴퓨터 모니터가 책상 위에 정지해 있다면 모니터가 받는 중력 FG는 FEM의 반작용력은 모니터가 지구에 작용하는 힘 FME는 FEM입니다. 책상이 받치고 있어서 모니터는 가속되지 않습니다. 책상은 모니터에 대해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위방향 힘 N은 FTM을 가합니다. 이 힘은 책상이 부서지기 전까지 모니터가 책상을 통과해서 자유낙하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의 가속도는 0이기 때문에 뉴턴의 제2법칙에 따라 모니터에 작용하는 힘은 다음과 같으므로 N-mg는 0 또는 N은 mg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직항력은 모니터에 작용하는 중력과 상쇄되어서 모니터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며 힘 N에 대한 반작용력은 모니터가 책상을 아래로 미는 힘 FMT는 마이너스 FTM입니다. 그리고 그림 B에서 나타난 것처럼 모니터에 작용하는 힘은 FG와 N이고 두 힘 FME와
FMT는 모니터가 아닌 다른 물체에 작용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편 그림 B와 같은 경우를 자유물체도라 하는데요. 이 자유물체도는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제거하여 오직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분리해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입자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유물체도에서 물체를 입자로, 그림 C와 같이 단순히 점으로 표시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그림 C는 바로 모니터에 대한 자유물체도로 검은 점으로 모니터를 표시하였습니다. 힘에 대한 뉴턴 법칙들의 응용. 자, 지금까지 뉴턴의 법칙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젠 힘에 대한 뉴턴의 법칙이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형 상태에 대해 알아볼까요? 평형 상태란 입자로 볼 수 있는 물체의 가속도가 0인 경우인데요. 이러한 상태에 놓인 물체는 평형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즉, 이러한 모형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0인 거죠. 그럼 그림 A처럼 천장에 매달려 있는 등을 생각해 볼까요? 그림 B는 이 등의 자유물체도인데요. 등에 작용하는 아래 방향으로의 중력 Fg와 줄이 위로 작용하는 힘 T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X방향으로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시그마 Fx는 유용한 정보를 주지 않고요. Y방향의 경우 조건 시그마 Fy는 장력 T- 중력 Fg는 0 또는 T는 Fg입니다. 여기서 T와 Fg는 등이라는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지 두 힘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힘은 작용 반작용의 쌍이 아님을 명심해 주세요. T에 대한 반작용은 그림 C에 보인 것처럼 등이 이 줄을 아래로 당기는 T-가 됩니다. 또한 줄은 평형 상태의 하나의 입자이므로 천장은 줄에 T2-의 힘을 작용하는데요. 이는 T-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입니다. 만일 물체가 가속되고 있다면 그것의 운동은 알자의 힘을 받고 있는 입자 모형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모형에 대한 적합한 식은 뉴턴의 제2법칙식 시그마 F는 ma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상자를 마찰 없는 수평의 마루 위에서 오른쪽으로 끌어주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상자의 가속도와 마루가 상자에 작용하는 힘을 찾는 것이 문제라고 합시다. 오른쪽 그림은 이 상자에 작용하는 힘의 자유물체도를 나타낸 것인데요. 먼저 줄이 상자를 끄는 힘 T에 주목해 봅시다. 이 중력 Fg의 크기가 바로 장력입니다. 상자에 대한 자유물체도는 힘 T뿐만 아니라 중력 Fg와 마루가 상자에 작용하는 수직항력 N을 포함합니다. 이 상자에 대한 뉴턴의 법칙을 각 성분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X방향으로 작용하는 유일한 힘은 T이므로 시그마 Fx는 ma식을 수평 방향 운동에 적용하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상자는 수평 방향으로만 움직이므로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Y 방향으로는 평형 상태에 있는 입자를 적용합니다. 즉, 식 시그마 F는 0에서 성분을 적용하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수직항력은 중력과 그 크기가 같지만 방향은 반대이어서 서로 상쇄됩니다. 만일 힘 T가 일정하다면 가속도 AX 또한 n분의 T로 일정합니다. 따라서 상자는 X방향으로 일정한 가속도를 갖는 입자 모양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여러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상자의 위치 X와 속력 Vx를 시간의 함수로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뉴턴의 제3법칙과 뉴턴 법칙 응용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만유인력과 케플러 법칙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